단락을 바꿀게요.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이제 단락을 바꿔볼 건데, 오리엔트 문명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다음에 자 vs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자 뭐라고 하느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볼게요. 위치, 자 지도 교재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됐다고 친다라면 여기 이제 오늘날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자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여기는 지중해. 그러면 여기에 하천이 두 개가 있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된 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 나일강이 흘러나가는데, 이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때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개를 묶어서 유럽 애들이 와우, 자기들보다 문명이 먼저 발생된 곳이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 이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이라는 의미의 자 뭐라고, 오리엔트라고 자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여기 이제 오리엔트 문명인데, 여기서부터가 자 본격적인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인류의 진화 과정, 선사시대, 자 이런 것들은요, 교육청이나 사설에서는 종종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수능의 1번은요, 패턴이 굳어졌어요. 패턴이 굳어졌는데, 여기 있는 4대 문명, 이 4대 문명의 문제가 1번에 거의 대부분 자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문명을 우리가 파헤칠 건데,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비교했었을 때 얘들은 지형적 조건이 개방적이라는 거, 요거를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반면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지형적 조건 자체가 폐쇄적이랍니다. 왜냐면 밑에 세계 최대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사하라 사막이 있죠.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로 막혀 있죠. 어디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폐쇄적입니다. 지형 조건이. 그럼요, 이민족의 침략이 적습니다. 이해돼요?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자 이민족의 침략이 많아요. 그럼 이민족의 침략이 많기 때문에 왕조의 교체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해되죠? 그런 건 빼버릴게요. 그럼 왕조의 교체가 매우 빈번했다. 그랬을 때 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안정적입니까? 혼란스럽죠. 왜?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혼란스러워요. 반면에 얘들은 한 번 만들어진 통일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통일왕조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자 뭐적이다? 예, 안정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요, 이 사회 혼란, 사회 안정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보험이라는 걸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 됐든 자 생명보험이 됐든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현재를 위한 겁니까? 자 미래를 위한 겁니까? 그렇죠, 미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현재 보험을 드는 건데, 현재가 너무 불안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숙자인데 오늘 앵보를 해가지고 자 10,000원을 자 득템을 했어. 그럼 10,000원을 얻어서 5,000원 해장국 먹고 남는 5,000원. 자 그래,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5,000원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안정하면 다음 미래까지 내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안정적이어야만 다음을 내다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거고요. 그럼 사회가 혼란스럽죠? 자, 반면에 얘들은 사회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 세상까지 내다볼 여유가 있습니다. 자, 올레자, 세상 세자. 그래서 무슨적 종교관이 발전된다? 내세적 종교관이 발전됩니다. 이때 지배자가 죽었습니다. 그 지배자를 우리가 파라오라 부를 건데, 이 지배자,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다음 세상에 가서도 지배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게끔 다음 세상에 가야 되는데, 왜? 또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신이 썩으면 다음 세상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장기는 따로 별도로 보관하고 여기에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듭니다. 어디에 집어넣었죠? 피라미드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라 옆에다가요, 책을 한 권 놓습니다. 자, 책을 넣었는데 죽을 사자, 놈자자, 자, 사자의 서라는 책을 놓을 건데 내용은 뭐 이래요.
자, 저는요,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절대 도둑질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남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상에 들어가도 되죠? 이런 이제 허가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사자이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진 자료에 주어질 건데, 무슨적 종교관을 보여준다? 내세적 종교관을 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미라가 지금도 발견되나요? 와, 지금도 발견되죠. 썩지 않은 미라가. 자, 그러면은 무슨 과학이 발달된 거냐면 자연과학이 자, 무지하게 발달된 건데 그 중에 그렇지, 바로 의학이 발달된 겁니다. 피라미드는요, 여러분들 실제 가서 보시면 이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자, 이 돌멩이 덩어리를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서 자, 이거를 쭉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럼 수십 미터의 자, 이러한 피라미드가 쭉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잘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학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 도형과 관련된 자, 무슨 학? 기하학이 자, 발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무슨 진법? 십진법. 얘들이 현재 우리와 똑같이 자, 십진법을 썼다. 그만큼 자연과학이 발전돼 있었다라는 거 확인합시다. 그럼 얘네들로 돌아오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해요. 다음 세상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자, 무슨적 종교관이 발전된다? 현세적 자, 종교관이 발전됩니다. 현세적 종교관이 발전됐고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길가메시의 자, 서사시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은 이 길가메시가요, 어느 날 이 자기의 베프,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지.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그 친한 친구가 어디로 갔지? 영원한 삶은 없는 건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아마 친구는 또 다른 세상에 갔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삶을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막 이제 떨어져 다녀요. 유랑생활 합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당신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 친구를 찾아다닙니다. 영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자, 다음 세상 이런 건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돼. 다음 세상 그런 건 없다니까. 집에 빨리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자, 춤추고 노래하고 자, 이렇게 즐겨라. 현실을 즐겨라. 라고 따끔하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됐고 자, 여기 있는 길가메시가 아, 그런가? 라고 이제 수긍을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길가메시 서사시 자체가 보여주는 거는 무슨적 종교관? 현세적 종교관이 발전돼 있음을 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자연과학은 발달돼요. 자연과학은 발달되는데 자, 몇 진법이 발전되냐면 60진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들은 60진법. 얘들은 몇 진법이었었죠? 10진법입니다. 됐죠?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도 60진법을 쓰긴 해요. 뭐냐면 시계, 시간 계산할 때 60초 1분, 자 60분 1시간. 요 시간 계산에서는 자 60진법을 쓰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자 점성술이 발달되는데 점 보러 다니는 거죠. 점집에 가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다음에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 그것들에 대한 점을 치는 자, 점성술이 발달돼. 그랬을 때 신전이 있는데요. 자, 지구라트라는 자, 뭐가 있다고요?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 그래서 이 사진 자료도 출제가 잘 되니까 확인을 해 두시고요. 네 번째.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양이온, 자 마이너스 음이온. 예,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음이온, 양이온을 얘기할 때 이 양이온이 안정적이고 음이온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말도 안 되는 얘기. 얘들이요 농사지었습니까? 농사지었죠. 여러분들 그 농사지을 때 상추를 몇 월 달에 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주말 농장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 몇 월 달에 심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이 야, 상추 심자 그러면 가서 심고 이러는데 그럼 그분의 머릿속에는 언제쯤 심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없다라면 이거 언제 심어야 되지? 아, 이것들을요.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도움이 되겠네. 이런 겁니다. 고추는 언제 심지? 오이는 언제 심지? 이거 언제 수확하지?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농사를 짓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달력을 다 씁니다. 달력을 다 써요. 그럼 얘네도 달력을 썼을 것이고 얘들도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 플러스 얘들은 마이너스 됐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얘들은
양력 달력을 씁니다. 양력 달력.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얘들은 음력 달력을 씁니다. 미안해. 바꿔 썼네요. 여기가 플러스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얘가 태양력이죠. 얘가 태양력. 그 다음에 얘가 태음력. 됐죠? 다시 갈게. 사회가 혼란스러웠었을 때, 자, 마이너스. 아까 안정적인 게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꿔 썼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 태양력. 자, 얘들은요. 자, 여기서 태음력. 요거 시험에 나와요. 구분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청동 기반이다. 이건 안 쓸 거고요. 자, 문자를 썼는데 얘네들이 썼었던 게 이제 쐐기 문자. 쐐기 문자.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강 주변에 자라는 그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의 줄기 부분을 잘라서 쭉 세로로 쪼갠 다음에 이제 종이처럼 사용했었던. 자, 그때 사물의 모양을 본뜬 자, 문자 무슨 문자를 썼냐면 상형 문자를 썼는데 이 상형 문자를 어디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자, 썼다라는 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자, 이 정도 중요한 거 일단 비교를 해드렸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형적 조건 자체가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수메르인, 아카드인,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체들이죠. 수메르인, 아카드인, 자, 그 다음에 아하무르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발전되는데 이 아하무르인들, 얘네들에 의해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빌로니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포함해서 통일한 건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통일했었을 때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함무라비 자 왕이 있었답니다. 이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자 쐐기 문자로 쓰여집니다. 그죠? 쐐기 문자로 쓰여져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차별적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자 눈을 팠어? 그럼 나도 너의 눈을 팔 거야. 네가 나의 팔을 부러뜨렸어? 나도 그럼 너의 팔을 부러뜨릴 거야. 이런 차별적 보복주의의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함무라비 자 법전이라는 것들도 자 만들어졌다더라.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일단 비교를 하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개를 우리가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이 사이에요. 또 다른 작은 문명들이 또 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크게 4개만 이제 묶어서 4대 문명이 나겠고 그 나머지 작은 문명들도 있는데 여기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겨져 있었던 그 작은 문명들 이것까지 다 싸잡아서 우리는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그럼 오리엔트라는 문명은 좁게는 뭐와 뭐만을 얘기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 요것만 말하는 거고 넓게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요 얘들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그 주변에 있었던 아이들을 본다라면 주변 문명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주변 문명으로 간다라면 첫 번째 히타이트는요 히트를 쳤어요. 와우. 자 세계 최초에 뭘 사용하냐면 철기를 사용합니다. 4대 문명 공통점 자체는 청동기 기반이었었는데 얘들은 이제 드디어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히트를 쳤다. 철기 이러면 되죠. 두 번째 자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중해 동부 해안가 쪽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무슨 무역으로 발전됐고 지중해 무역으로 발전됐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얘들은 표원 문자를 썼습니다. 표원 문자. 이 표원 문자가 나중에 유럽에 전해지면서 알파벳의 자, 기원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아프리카의 자, 북부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자,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자, 건설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를 자, 식민 건설했다. 그리고 여기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 요 세 가지 특징, 그중에 표문자와 카르타고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세 번째,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신앙? 율신 신앙. 지금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그리고 기타 주변에 있는 문명을 묶어서 오리엔트라고 했는데 오리엔트뿐만 아니라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할 거 없이 이 인류의 문명은 초기에는 전부 다 다신교입니다. 전부 다 다신교인데 자 헤브라이만 자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특징 다시 마무리할까요? 얘들은 유일신 신앙. 페니키아인들은 요 세 가지. 그중에 표문자와 카르타고 꼭 기억하시고 히타이트는 히트. 그 다음에 큰 줄거리에서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자 비교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했었던 걸 다시 정리할게요. 오리엔트 문명. 이 오리엔트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좁게. 넓게 보면은 히타이트. 자, 그 다음에 자 페니키아. 자, 그리고 헤브라이. 이 헤브라이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인데 이 헤브라이에서는 유일신 신앙. 그랬을 때요. 이 헤브라이에서 전성기를 누렸었던 게 자, 솔로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헤브라이는 다시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냐면 자,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으로 자,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를 다 묶어서 우리는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오리엔트 전체를 유대 왕국을 빼고요. 유대 왕국을 빼고 오리엔트 전체를 최초로 통일한 게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의의가 뭐냐면 오리엔트를 뭐였다? 최초로 통일을 했다더라. 최초로 통일을 했는데 속주들을 가혹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저항이 심했고 때문에 자 빠르게 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무너지면서 자 다시금 자 분열이 될 건데 그 분열됐을 때 이집트, 리디아, 메디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리디아, 자 메디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그럼 앞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만 최초로 통일했었던 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신바빌로니아. 그럼 얘는 구바빌로니아가 되겠죠. 됐죠? 어쨌든 여기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시금 바빌로니아가 또 만들어졌네요. 이때 얘네들이 유대 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 자 얘네들, 자 아시리아는 여러분들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는데 유대 왕국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최초의 통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잡아다가 이 신바빌로니아 얘네들이 유대인들을 바빌론에다가 바빌론이 바그다드입니다. 이 바빌론에다가 저들을 잡아다가 가두은 거죠. 유수. 이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이제 부려먹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다시금 통일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중에 우리끼리 공부할 때 쌤이 앞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얘의 의는 뭐냐면 오리엔트를 자 재통일했습니다. 그럼 오리엔트를 재통일했는데 아시리아가 최초의 통일이고 얘들이 재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빠르게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속주들에 대한 가혹한 통치. 그럼 얘들은요? 그렇죠. 가혹한 통치하면 또 빠르게 망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결국 관용적 통치를 펼칩니다. 그래 여기 있는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얘네들이 자, 이 바빌론 유수에 의해서 자 감금돼 있었던 유대인들을 자 뭐 시켜준다?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적 통치를 펼치고 있다? 관용적 통치를 자 펼치고 있다. 자, 요 정도.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황하 문명.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연결을 할 거고요.